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최명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병이 심한 것 같아요. 화병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분노 조절 장애가 돼서 나중에 큰 사고를 치게 되죠.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거나 욕한다거나 친구가 친구를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때로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다 이 화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아주 참 많아요. 그거는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는 언젠간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화를 한자로 불이라 그러잖아요. 불화가 되잖아요. 불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은 모든 것이 다 탈 때까지, 잿더미가 될 때까지 끝장을 본다. 그게 불의 성질입니다.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이 화는 아주 위험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컨트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일상생활에서 화와 친해지는 법. 엉뚱한 데 가버렸네. 제가 세 가지를 하나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전략에 말려들지 마라. 상대방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화나게 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어 한다. 맞죠?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그 사람은 나의 단점, 나의 컴플렉스,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던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반응을 하게 돼서 화를 내게 되면 상대방의 전략에 그대로 말려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상대방은 내가 화 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낸다. 그런데 내가 좋다고 같이 화를 내게 되면 그 싸움은 결국 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히려 그 사람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빨간 원에 있는 글씨를 보면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 결국 지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럴 수 있어요. 회사 상사나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화나게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회사 상사가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야? 라고 핀잔을 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부장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부장님 화를 낼까요? 근데 우린 대부분 이러잖아요. 부장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제 마음을 몰라주시나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부장은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무시당했다면서 더 화를 내요. 아니면 나중에 인사철 때 나에게 틀림없이 감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 똑바로 안 하겠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이 A란 사람은 당신은 너는 일을 지금 못하니까 좀 똑바로 해라 라는 것을 이미 정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면, 내가 어찌됐든 그 사람의 부하라면, 그리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낫죠. 일 똑바로 안 하겠어? 그러면 네, 사장님, 일 똑바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만이 A라는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2차, 3차 화를 내거나 공격하지 않는다. 그 순간만 내가 받아들이면 오히려 훨씬 더 나에게 이로운 방향이 흘러간다. 이거는 내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롭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조금 찔렀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죠. 엄마 밥 안 먹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협박하잖아요. 엄마를 화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는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아이는 더 강력하게 저항해요. 밥 안 먹겠다. 가출해버리겠다. 학교 안 가겠다.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밥 안 먹어 그러면 오히려 엄마는 화를 내지 않고 그래 네가 밥 입맛이 없구나. 밥 먹지 말아라. 나중에 배고프면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그러면 나도 화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아이는 지가 배고프면 알아서 나중에 밥을 차려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전략에 말려들지 마라. 한번 말려들면 계속 나는 화만 내게 돼요. 화내는 사람은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흥분하게 되니까요. 흥분하다가 누군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죽이거나 욕하거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 제가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회사에서 이게 뭐야? 다시 제출해! 라고 하면 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잘했는데 이렇게 아무리 내가 항변을 하고 나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해서 이미 다시 제출하라고 말한 나의 상급자는 어찌됐든 다시 제출해야만이 나를 놓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싸울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 자꾸 저항하게 되면 윗사람이나 누군가는 자존심 상했다. 부하 직원이 나를 무시한다. 저놈은 말도 안 듣네. 라면서 언젠간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아니면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거나 나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럴 바에는 깔끔하게 예 알겠습니다 해주는 게 화내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화가 나면 36개 주랭랑 도망가자. 그래서 저는 화가 나면 일단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화가 난다라면 당신이 도저히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다라면 일단 그 장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순간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다가는 큰 사건 사고가 터져요. 우리가 대부분 살인이라는 것도 계획적인 살인도 있지만 우발적인 살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죽이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 순간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아주 많잖아요. 그 순간 못 참아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의 가슴에 평생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세요. 집 밖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3회 정도 천천히 하세요. 호흡을 천천히 하면 우리의 뇌에 산소가 들어옵니다. 산소가 가득 차면 이성적이 되면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분노만 생겨요. 나를 죽이든지 누군가를 죽이든지 끝장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